화려하고 거대한 도시 풍경에 잠시 넋을 잃은 저는 그곳의 낯선 공기와 함께 달려봅니다. 아, 저기 보이는 것이 미국 개척 정신의 상징, 바로 금문교입니다. 사실 미국의 역사는 동부 해안을 중심으로 먼저 발달했는데요. 당시 미국 남서부 지역은 불모지나 다름없었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멋진 도시로, 뒤에 보시는 샌프란시스코처럼 멋진 도시로 다시 탄생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 반가운 눈인사를 건넨 분이 계셨습니다. San Francisco is really, really beautiful, and the Bay Bridge is beautiful. Yeah, I know. I love it. So what comes to your mind when you actually look at this Relax, bridge? relax. It's relaxing. Yeah. 학창 시절 주로 미국 동부 지역에만 머물렀던 저는 이 도시가 새롭기만 한데요. 트램을 타고 둘러보기로 합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빌딩 숲과 잘 차려진 상점들, 그리고 이국적인 느낌이 물씬 나는 주택가를 마주하며 여행의 설렘이 시작됩니다. 바람이 차긴 한데요. 이렇게 도시 주변을 가까이서 보면서 달릴 수 있다는 게 좀 색다른 경험이긴 합니다. 여행의 묘미는 알아가는 것의 재미겠죠? 최근 이곳에 새로운 명물로 떠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아, 여기가 바로 샌프란시스코의 그 유명하다는 아이스크림 가게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가 거기서 거기겠거니 했는데 이곳은 뭔가 특별했습니다. 놀랍게도 반죽통 안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나고 있는데요. 뭔지 궁금하시죠? 아, 저 하얀 연기가 드라이 아이스가 아니고 질소가스입니다. 질소가스가 순간적으로 냉각하면서 아이스크림 알갱이를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아이스크림과 질소가스의 조합이라 뭔가 안 어울린 듯 오묘했는데요. 하지만 걱정도 잠시. 주위를 둘러보니 다들 자꾸만 손이 가는 양, 표정도 행동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이런 건 누가 만들었을까 생각에 빠지던 차 매장 한편에 안내 표지판과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예쁜 여학생이 한 분 계시네요. 실험실에서 이렇게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걸로 아이스크림을 만들 생각을 했네요. 스탠포드 대학의 학생이었다고 하는데요. So as you can see, it's quite a crazy process we have. You might be wondering why. There's two main reasons. When you freeze ice cream like this very quickly, very coldly, you get fewer ice crystals, smaller ice crystals. So you get a very smooth, very rich, dense texture. Very unique. The other main reason is when you make it fresh like this, you don't need preservatives, you don't need emulsifiers, you don't need extra stuff. And the result is a very pure, fresh flavor. You can't make this any other way. 로빈 씨는 20대의 젊은 나이에 특별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특허받은 아이스크림 기계를 들고 거리로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That's part of it. From what I understand, the founder, Robin, ice cream was her passion. For a long time, she was working in a business environment, offices, and she became unhappy
So she looked back to her childhood love of ice cream was her favorite thing, and developed this machine with an engineer. This was her true dream. Thank you so much. 56,000원짜리 기계 하나로 10년 뒤 10개의 매장을 열고 200여 명의 직원을 거느린 젊은 사업가. 로빈의 이야기를 들으며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 서부의 중심 도시 샌프란시스코를 뒤로하고 지금부터는 사막으로 떠나보기로 합니다. 마지막 미개척지로 알려진 사막. 그곳은 메마른 땅만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조금 더 들어가니 곧 새로운 세상을 마주합니다. 스케일이 남다른 풍력 발전단지에 압도되어 차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엄청난 규모를 보면 마치 미래의 세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막 위를 빽빽하게 수놓은 무려 5,000여 대의 풍력 발전기들. 이곳에서 생산된 전기가 모두 인근 도시 LA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불모지로 치부되던 사막에는 또 다른 최첨단 우주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1930년대 작은 시골 비행장에서 이제는 항공과 우주 관련 민간 기업들이 자신들의 꿈을 펼치는 곳 모하비 에어앤스페이스 포트입니다. 여기는 개인들이 비행기를 타는 공항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행 다니는 그런 공항은 아니고요. 이건 뭐 이렇게 귀여운 비행기가 있네요. 이거 진짜로 타는 비행기인가? 여기 윙렛도 조그만 게 있고, 이 주차할 때는 항상 이렇게 끈을 매놓지 않으면은 비행기가 워낙 가벼워서. 이 작은 비행기에 그만 시선을 뺏깁니다. Hello. Are you the owner? Yep, this is mine. This is my KR-2. It's an experimental airplane that was built in 1999. It's a new acquisition for me. I've been flying it for a few weeks now, and it's been a tremendous amount of fun. 이곳에서 전선 기술자로 일하는 친구였는데요. 자신만의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 엔진과 부품들을 교체해가며 실험 중이었습니다. So this is what I use to drive the airplane around. So this is up and down and left and right. And then I also have pedals on the floor that have brakes for when I land, as well as being able to control the airplane in the side-to-side direction. Can I join you? Of course, come on in. 이 날개를 밟으면 안 됩니다. 날개 참 중요하죠. 떨어지면 안 되니까. 영광스럽게도 그가 만든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비행기에 올라봅니다. 생각보다 넓은데요. Should we close the canopy? 꿈꾸는 자들은 특유의 반짝이는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덕분에 잠시였지만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Do you use this for commute? I do. I fly to work all the time. 출퇴근용으로 정말 쓰신다고 하네요. 저희랑은 완전 다른 삶이죠. 저도 경비행기 타고 여행하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참 공감이 되네요. 부럽기도 하고요. 퇴근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Have fun. 어린 시절 라이트 형제의 이야기를 들으며 비행을 꿈꿨던 소년. 그 소년은 훗날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때론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가능한 세상. 그렇게 미지의 사막은 변하고 있습니다. 비행에 있어 아무런 규제가 없는 이곳은 항공우주 종사자들의 천국이었는데요. 각종 새로운 비행기들은 다 여기서 테스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새로운 비행기는 여기 와서 다 구경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특별한 비행기를 비행하는 파일럿들을 트레이닝하는, 그런 훈련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오늘 운이 좋은 것 같은데요. 저분이 혹시 그분인가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심장이 조금씩 뛰기 시작합니다. Excuse me. Yes. Are you one of those pilots? Yeah, I'm one of them there pilot things. He's a pilot. He's the pilot. I'm a pilot too. Are you but not Mr. like this guy. Mr. Rutan? That's right. Dick Rutan. and Wow. This is Kathy Hansen. Voyager around the world. Wow. About 30 years ago. Can I shake hands or something? I'm Kiju from South Korea, and it's just a pleasure and honor to meet you. Well, I'm glad you came. 이분은 세계 최초로 지구를 한 바퀴 돈 보이저호를 실제로 비행했던 그 조종사입니다. 30년 전이라고 하시고요. 대단한 분이죠. The flight you made 30 years ago, if you remember, Yes, I still remember the flight. vividly, right? We built a very special airplane, and we were the first ones to ever fly non-stop, non-refueled around the world. First time ever. 1986년 12월 어느 날 프로펠러 비행기 하나가 모하비 사막 위에 떠올랐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연료 보급 없이 무착륙 세계 일주에 성공한 보이저호. 그 주인공과 함께 마주하고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는 순간입니다. Life is an adventure, and what you can accomplish is only limited by what you can dream. And if you can dream it, you can do it, and the only way to fail is if you quit. That's your mantra. That's my mantra.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는 그의 말이 진심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포기하지 않는 용기에서 시작된다고 했는데요. 어쩌면 목숨과도 맞바꿀 수 있었던 9일간의 여정. 깊은 잠을 잘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없었던 그 시간은 그에게는 아마도 꿈을 꾸고 있는 듯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화려하게 변신한 모하비 사막을 거쳐 이번엔 붉은 사막의 땅 애리조나 페이지로 향합니다. 태초의 사막은 자연이 만든 그대로 순응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자연의 위대함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곳이 있었는데요. 네, 여기는 엔텔롭 캐년입니다. 그랜드 캐년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기는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 아래 내려가면 정말 지구와는 모습이 다른 것 같은 색다른 모습이 있답니다. 엔텔롭 캐년 투어는 이곳에 살아가는 나바호 인디언들의 인솔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입구가 좁은 철 계단으로 되어 있어 시작부터 조심스러운 난 코스인데요. 하지만 지하로 들어선 순간 이 신비로운 사막 동굴에 매료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백만 년 전부터 물과 바람에 의해 씻겨나간 흔적들, 그것이 마치 영양의 내장을 닮아 엔텔로프 캐년이라 불립니다.
And Yeah. that's lion's pole. Oh, yes. See, you could be a tour guide. Yes, that's a high concentration of iron and zinc up there. 이게 지금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Yeah, if you guys need help with 형상인데요. photos, okay, if you 이게 need 사자 help with a 형상으로 photo or 된 anything. 거군요. Yeah, this is the lion's den. 아, 이 바람과 물이 만들어낸 이 독특한 감촉 어디서도 느낄 수 없겠죠? 빛에 의해 공기의 입자가 부서지고 암석의 색깔마저 시시각각 변하게 하는 공간이 마치 다른 세계에 다녀온 듯 느껴집니다. 겨우 나왔네요. 와, 여기 엄청 따뜻하네요. 밖에 나오니까. 개척의 땅 이면엔 마지막까지 그들이 지키고 있는 숭고한 삶이 있습니다. 나바호 네이션이라는 자신들만의 자치국을 만들어 살아가는 나바호 인디언들. 약 30만 명 정도가 모여 사는 그들은 미국 내 원주민들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합니다. 이쪽에 뭔가 건물들이 몇 가지 이렇게 있고요. 집인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창고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곳에 나는 재료로 만들어서 그런 것인지 흙과 나무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Are you Navajo tribes? Indian? Navajo, yeah. Navajo? We call ourselves Dene. Dene. Yeah. Do you have time if you can explain a few things about the houses? Is that long and then? He's the one that knows more about. He knows more than. 인디언 부족장을 맡을 정도로 자부심이 큰 분이셨습니다. We have a stereotype that Indians always use this kind of shape to build things. I don't know, maybe that's what I learned from the movies. Yeah. We call it Hogan. We Hogan. call it Fort Hogan, Fort Hokan. where the stick would be fort like this, and they put together like Okay, that. like this. Okay, Yeah. to support the house. Yeah. Some like a Okay. In the pole desert. across, and everything they like anything they butcher like meat. They salt it real good, and then they hang it and they just So that dry it that way. Rats Don't spoil or nothing. 인디언들이 보통 이렇게 집을 짓는데요. 이 안에 고기 같은 것들을 매달면 다른 이제 뭐 쥐라든가 이런 것들이 와서 덤빌 수 없기 때문에 이 식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그렇게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와우, 이건 뭐죠? What is this? This is the sweat lodge. Sweat lodge. Trache and Navajo. 트라체. And they throw it in the fire and get the stone really hot. Then when they're ready, everybody, the man takes off their clothes and they go in there. 나바호어로 타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사막의 인디언들이 사우나를 즐긴다니 신기하죠? 좁은 입구와 달리 내부는 넓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던 돌이 여기 있네요. 이 돌을 저기 모닥불을 피워서 매우 뜨겁게 만든 다음에 찬물을 여기 담아서 뿌림으로써 이제 스팀을 만들어내서 아마 사우나를 즐겼던 것 같습니다. I'm sweating. Are you interested in learning more about Navajos? Yes, I am very much so. Yeah, come to my place. Oh, thank you for your invitation. I'll go with you. 차로 30분 정도 거리에 실제로 이들이 살고 있는 나바호 인디언 마을이 있었습니다. 변화와 새로움을 쫓는 세상에 맞서 자신들만의 문화를 지키려는 사람들, 그들은 남한 면적의 약 70%에 달하는 이 영토 안에서 주로 옥수수와 콩 농사를 지으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원래 미국인들이 좀처럼 집을 공개하지 않는데요. 오늘은 뭐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인디언들은 공예 솜씨가 뛰어났습니다. 종교의식을 표현한 작품 또한 인상적이었는데요. Instrument we use for peyote meat. There's the drum, and then the tipi, and the gore. 뭐 소리가 나는 악기인 것 같습니다. 작품 속에 있었던 종처럼 생긴 나무 악기를 들고 나와 시범을 보입니다. Oh, what is this? This is the gore. Gore. Yeah. Okay. You sit down like this and then you sing. You sing 4 songs. Okay. Then you pass it on all the way around. Why 4? Why do you guys like 4 songs? We like number 4. You like that's the lucky number 4? Just like 4 directions. East, East, south, South, west, and West, north. North. A lot of places. 상자 안에는 직접 만든 장신구도 있었는데요. 모두 이 지역 터키석들입니다. These are expensive. They run about $200-300 a piece. $200-300 per Yeah. piece. Oh, very expensive. 결혼식과 종교의식 등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신에게 예를 갖추기 위해 꼭 착용한다고 합니다. You look different. Different. Huh? Where are you going? I'm going to pray. Huh? You're gonna pray? For For you. 할아버지는 매일 이 시간마다 신에게 기도를 드리기 위해 나갑니다. 말이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 말도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아는 눈치였는데요. 드디어 기도 장소에 도착하고 이내 경건한 마음으로 페요테라는 의식을 준비합니다. 헤야다 헤야다 하여워제 호야다 헤야다 헤야다 하여워제 호야다 헤야다. 동서남북 네 방향의 신성한 산에 신이 있다고 믿는 나바오족. 그들은 자연의 모든 것에 생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도가 신선 히나트 아니 아빠이 비가게 아티 더블야다 에탈라 니키도 하니다 쓰다다하데 에고.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과 함께 영원히 공존한다고 말합니다. The song that I sang are for a good journey. Since you came from a long ways to be here to see our country, wherever you go, you know, you have the Great Spirit take care of you. Ah, Great Spirit. Yeah. Thank you. 기도를 마치고 오니 아내분께선 저녁 준비가 한창입니다. 푸른 옥수수와 밀가루를 섞어 만든 닥트닐라지라는 전통빵이었는데요. 소스 대신 소고기 스튜랑 함께 먹습니다. 사막에서 먹는 인디언식 만찬. 그 맛이 어떨지 무척 궁금해졌는데요. 생각보다 쫀득쫀득하더라고요. 만드는 걸 봤을 때는 약간 호떡 같은 느낌이었는데 맛은 피자는 아니고요. 뭐라고 표현할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약간 옥수수빵 더하기 피자 도우를 섞은 느낌? 귀중한 조언 하나를 해주십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이 빵 만들어 주라고 말씀하시네요. I'm the cook at home. 사막의 문명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는 꼭 지키고 싶으신 게 있었는데요. I think we're getting away from a lot of those old traditions. We're
assimilated into the white society. Everything that we do is more geared to the way the white people do things, even our language. But now, just a few years back, they start teaching the young people our own language. And that's me. That's Utah Covenant. 편리하고 유용한 것들이 있는 세상도 좋지만 그 안에 자신을 있게 한 단단한 알맹이 하나쯤은 갖고 있자고 하셨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your time today. I've learned a lot about Navajo family. The Indian people say aho. Aho, that's why. 개척이라는 이름 뒤에서 나바호 인디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전통을 이어가는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Have a good journey. 애리조나주에서 텍사스주까지는 차로는 15시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는 비행기를 통해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샌안토니오 강 상류에 자리 잡은 도시 샌안토니오는 텍사스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로 상업과 교육, 관광업이 발달했습니다. 그중 이곳 리버워크는 여행가라면 꼭 한번 찾아야 할 유명한 관광지인데요. 저도 모두가 하나같이 추천하는 유람선을 타보기로 합니다. $10 for the tour. Okay. How long does it take? 30 minutes. Morning. How you doing, guys? Where y'all from? 사실 이곳은 서울의 청계천 복원 당시 벤치마킹했던 인공운하 중 하나인데요. 1921년 샌안토니오 강이 범람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강을 복개하자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건축가였던 로버트 허그만은 새로운 방법을 고안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디귿자로 굽어있는 강에 직선 배수로를 내 물의 흐름에 변화를 주는 것. 새로 만들어진 5.8km의 리버워크는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치 유럽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주변의 건물들이 너무나 고풍스럽고요. 강을 유유히 흐르면서 자동차도 전혀 볼 수 없으니 뭔가 놀이동산에 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라질 뻔한 물길의 또 다른 탄생. 개척이란 이렇게 친숙한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As my old boss, she would say, "Pali pali." She would call her husband, "Yobo, yobo." Thank you, Korean. Thank you. 빨리 빨리. Pali pali, yobo. 샌안토니오에서 2시간 40여 분을 달려 우주의 도시라 불리는 휴스턴에 도착합니다. 휴스턴 내에서도 최고의 관광지로 손꼽히는 이곳, 존슨 우주센터를 방문해 보기로 하는데요. 존슨 스페이스 센터에 오시면요, 트램을 타고 나사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레드 라인이 있고 블루 라인이 있습니다. 6.9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크기는 잠실야구장 부지의 무려 115배로 트램이 필요할 만큼 엄청난 규모를 자랑합니다. 나사의 우주센터들은 미국 전역에 10여 군데 이상 분포되어 있는데요. 이곳 존슨 센터가 방문객들이 방문해서 이것저것 많이 둘러볼 수 있게 가장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앞다투어 로켓 경쟁을 펼친 미국과 러시아. 1961년 세계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러시아에서 탄생하자 미국도 이에 뒤질세라 유인 우주선을 만들었는데요.
네, 이 지금 보시는 거는 머큐리 레드스톤이라는 건데요. 머큐리 MR이라고 저기 보시면은 MR이라고 있는데, 머큐리는 맨 위에 사람이 타는 공간이고, 레드스톤은 이 발사체, 로켓을 의미합니다. 저 위에 보이시는 공간이 아주 작은 한 명이 탑승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게 이제 머큐리라는 거고요. 당시에는 우주인을 우주에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어요. 과연 침은 삼킬 수 있는지, 우주인이 올라가면은 숨은 제대로 쉴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고요. 이제 날아갈 때는 지금 제가 차렷 자세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자세가 아니라 이렇게 누워서 하늘을 보고 날아가게 됩니다. 우주 진출은 두려움에 맞선 용기였습니다. 지금 이 휴스턴 존슨 스페이스 센터에는 실제로 사용하려고 만들었던 세턴 5가 남아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훗날 미국은 러시아를 따돌리고 인류를 먼저 달에 보내게 되는데요. 그 대단한 아폴로 우주선의 추진 로켓이었던 세턴 5가 위풍당당한 위용을 자랑합니다. 길이가 무려 110m나 되니 자유의 여신상보다 10m 이상 높은 셈입니다. 엔진이 5개가 있어서 세턴 5인데요. 가운데 엔진은 고정돼 있고요. 나머지 4개는 좌우로 앞뒤로 움직이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빗자루를 거꾸로 쥐고 손으로 바닥을 이용해서 중심을 잡는 것처럼, 로켓은 항상 불안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로켓은 수많은 부품들로 이루어집니다. 발사대를 떠나 대기권을 통과해서 목표 궤도에 진입할 때까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데요. 이를 여실히 보여줬던 1986년 1월 28일 7명의 승무원을 실은 챌린저호가 우주 왕복을 목표로 비행을 시작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륙 후 73초 만에 전원 사망. 이 엄청난 사건의 발단은 이음새를 메우는 작은 고무 부품이었습니다. 네, 우주인들이 우주 왕복선의 오르비터에 탑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다리를 건너서 저기 보이는 하얀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저 하얀 방에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주복을 갈아입게 됩니다. 이 주황색 계통의 우주복을 착용하고, 혹시 모를 실패에 대비해서 그 우주복에는 바다에 빠졌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각종 도구들이 담겨 있습니다. 몇 번의 계속된 실패. 하지만 도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길을 걷는 우주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상당히 긴장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시작하지 않는 것이 후회를 만드는 일이라 믿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는 지구에서의 사람들과 이별을 하고 오비터 안으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8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데, 탑승하게 되면 이제 이 문이 닫히게 됐고, 그 이후로는 발사를 기다리게 됩니다. 새로운 길을 처음으로 열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개척이라 말합니다. 우주가 그저 먼 미래의 얘기로 들리겠지만, 사실 지금도 지구로부터 약 350km 떨어진 상공에는 365일 우주인들이 살아갑니다. 그곳 국제우주정거장에서
그들은 수많은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기 뭐 우주인이 한 명 돌고 있네요. 우주인을 선발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었을 텐데요. 뭐 여러 가지 당연히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이 가스, 방구를 덜 내는 사람이 더 유리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방구를 우주 공간에서 끼게 되면 이게 추진력이 돼가지고 몸을 고정하지 않고 어디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최대한 같은 음식을 먹어도 덜 만들어내는 사람이 유리한 거죠. 지구와 전혀 다른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우주인들은 지금도 이곳 훈련시설 안에서 맹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삼각형으로 생긴 거요. 그 삼각형을 고정시키고 먹어야 됩니다. 어디 위가 있고 아래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서요. 삼각형을 홈에다가 딱 끼고 발을 고정한 상태에서 밥을 먹어야겠죠. 그리고 우주인들에게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화장실인데요. 처음 우주 비행을 할 때는 우주인들이 기저귀를 차고 우주 비행을 했었습니다. 우주 비행을 준비하다가 이제 오줌을 소변을 해결하고 싶었던 우주인이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엔진과 전자제품을 다 끄고 그냥 방출시켰던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주인들의 용변 처리를 위해 개발된 것이 우리가 쓰는 진공청소기입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온도에서 피부를 보호하려고 만든 우주복 소재가 등산복의 고어텍스라니 뭔가 친숙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Yes. I am enjoying the museum very much, yes. Would you like to travel space? No. No, I just decided that because as soon as I would put my spacesuit on, my nose would start itching. And I couldn't scratch it. Well, I've tried on a diving helmet and I get claustrophobic. I don't think I do very well in space. So, is it only for special people? I'm a little bit too big for them to send in space. 미션 컨트롤 센터는 마치 우주 영화 속에서 봤음직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닐 암스트롱이 타고 간 아폴로 11호의 소식에 모두가 환호했던 날이 선연히 그려지는데요. 여기서 바로 달 착륙했을 때 휴스턴, 이 말을 처음으로 한 말이라고 합니다. 여기 텍사스 사람들은 정말 흥분했고요. 우주 달에서 처음으로 최초로 인류가 보낸 방송어가 휴스턴이었던 거죠. 휴스턴, the eagle has landed. 아주 역사적인 장소이고요. 이거는 이제 히스토릭 랜드마크로 지정돼가지고 그대로 보존하고 있고요. 저기 보시면 컴퓨터도 하나 제대로 된 마우스도 없고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인간의 힘은 대단합니다. 1969년 7월 20일 인류는 그 누구도 건널 수 없었던 달에 위대한 발자국을 남깁니다. 그 힘의 원천은 바로 도전이었습니다. 이제는 또 다른 행성 화성으로 향하는 우주인들. 늘 그래왔듯 꿈을 꾸며 행복해합니다. 이런 한국에서도 지금 우주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진행 중인데요. 저희도 이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주 여행에 대한 짜릿한 상상들이 머릿속을 맴돌자 저는 차마 이대로 발길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아주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요. 바로 하늘을 나는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실내 스카이다이빙입니다.
망가지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체험관 안에는 이미 저처럼 공중을 떠다니는 경험을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구경꾼들은 연신 요절복통, 보기만 해도 절로 흥겹기만 한데요. 과연 어떻게 하늘을 날지 지켜보겠습니다. 체험이 시작되자마자 공중에 뜨기 시작하는 두 사람, 탄성이 절로 나네요. 그래도 표정들을 보니 뭔가 즐거워 보여 안심이 좀 됩니다. 어때요? 이만하면 저도 날 준비가 된 것 같죠? What not to do, if you can share? What you don't want to do is just don't swim while you're in there. Don't swim? Don't swim. No swimming. 수영을 하지 말라고 알려주시니까 팔다리를 막 허부적대지 말고 hold still,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고 자세를 잡고 그게 가장 해주고 싶은 얘기라고 합니다. 먼저 가이드분의 시범 비행이 있었는데요. 요령을 보여준 건데 그걸 보니 살짝 긴장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몸을 평평하게 펴 바람을 온몸으로 받는 게 요령이었는데요. 초속 50m 이상의 바람이 바닥에서 불어와 몸을 뜨게 만드는 것이 실내 스카이다이빙의 원리입니다. 이미 100여 곳에서 즐기고 있고 매년 세계 대회가 열릴 만큼 그 인기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고도를 넘나들며 자유자재로 떠다니는 짜릿했던 기분. 정말 5분 동안 딴 세상에 다녀온 것 같은 색다른 경험을 즐겼습니다.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하늘 나는 기분이 이런 건가요? 자유낙하라는 건 맨날 수학 공식으로만 배웠는데요. 자유낙하라는 게 이런 거군요. It was really awesome. It was really exhilarating. It's cool to feel that you're flying, but also know that you're safe at the same time. So you can basically do whatever you want. What surprised me more than anything, I didn't think I was going to slobber everywhere. So that really tickled me. And the slobber was just good everywhere, which was pretty cool. But yes, I had a very, very good time, and I'm glad we did the higher thing. 휴스턴에서는 세상의 모든 호기심들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음 날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고 해서 찾아갑니다. 텍사스 하면 떠오르는 청바지와 가죽 부츠 차림의 사람들. 서부 시대를 주름잡던 카우보이의 주 무대답게 매년 이곳에선 로데오 축제가 열립니다. 사람이 정말 많고요. 모두들 축제를 즐기러 와서 즐거운 표정입니다. 네, 이곳 텍사스는 사실 바베큐가 상당히 유명한데요. 전 지금 오늘 로데오 경기를 보러 왔는데 여기 보니까 들어가기 전에 맛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소몰이꾼 카우보이들이 즐겨 먹었을 것 같은 훈제 바비큐들 보는 내내 군침을 돌게 하는데요. Hello. How you doing? Great. Want them ribs or what? I'd like to try the smoked turkey leg, the Okay. big one. I don't need any sauce. What? Just dig in, or what do I do? Yep. Just Bite. dig in. Dig in. Wow. $12.50. $12.50. Yes, sir.
try. Just bite into it. 훈제 향과 함께 고기의 풍미가 상당했습니다. 동굴에서 원시인들이 먹는 것처럼 먹어보라고 합니다. 뭔가 이거 무기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먹다가. It's like this. All right. 6시가 가까이 되자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 숨어있다 나왔는지 모를 만큼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큰 경기장도 난생 처음 봤습니다. 그 규모가 무려 7만 명 이상을 수용할 정도라니 대단하죠. 드디어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야생마에 오른 카우보이가 숨가쁜 묘기를 부리며 관중들을 집중시킵니다. One is the horse. How is that horse bucking? Is he bucking hard? Is he twisting and turning? Or is he just kind of going la la la? And then how the guy rides the horse. You want to see his knees come up and he's spurring that horse up along the side of the horse. So when he's leaning back when he does that. 로데오 축제에서는 매년 7가지 종목의 대결이 펼쳐지는데요. 안장 없이 야생마 타기뿐 아니라 황소 타고 오래 버티기, 로프 던져 송아지 포획하기 등 종목별로 챔피언을 뽑는다고 합니다. 약 2주 정도의 기간 동안 토너먼트로 펼쳐지는 경기. 각 종목의 챔피언들에게는 5만 달러, 우리 돈으로 5,500만 원 이상의 상금이 주어진다고 하니 참가자뿐 아니라 관광객들의 반응 또한 뜨겁습니다. (1931년에) 처음으로 열린 이 축제는 어느덧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로데오 축제로 자리 잡았다고 하네요. 대를 이어서 로데오에 참가하는 마을 가족들을 보여줬어요. 여기 가족들하고 온 미국인들 보는 거하고 똑같네요. 그리고 이거를 대를 이어서 계속 하기를 원한다는 메시지도 있었고요. 너무나 멋졌어요. 이 도시의 신명나는 열기를 사람들과 함께 밤새 즐겼습니다. 특별한 도시 휴스턴에서 이번엔 엘라베마의 기적의 도시 헌츠빌로 향합니다. 헌츠빌은 1950년대만 해도 모카를 키우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폰 브라운 박사가 이곳에 들어온 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첨단 과학의 도시로 변모한 헌츠빌. 그 뒷얘기가 궁금해 그의 흔적이 남아있는 마셜 우주센터를 찾았습니다. 다른 우주센터들과는 달리 이곳에선 유독 아이들의 살아있는 눈빛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로켓의 원리를 배우는 표정들이 사뭇 진지합니다. We have students who come to our space camp program from all over the world. We have Even from South Korea? oh, absolutely, many from South Korea. All the flags represent. 로켓 과학자였던
폰 브라운 박사는 미래는 과학이 이끌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과학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늘 강조했고 우주 교육에 대한 지원 또한 아끼지 않았는데요. 이분이 바로 폰 브라운 박사님인데요. 펀치벨 도시를 우주 도시로 만든, 로켓 시티로 만든 그분입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우주 여행을 꿈꿨다는데요. 15살 때 이미 우주로 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이렇게 스케치를 했. 최초의 실용 로켓 V2 개발자에서 훗날 미국의 달 탐사를 가능케 했던 그 유명한 세턴 5는 이렇게 탄생되었습니다. 스캇 켈리네요. 이분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에서 1년간 머물렀는데요. 이 사람이 선택된 이유가 보통은 6개월 머무르는데 1년을 머물렀잖아요. 우주에 사람이 1년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우연히도 쌍둥이에요. 마크 켈리가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은 지구에 있고 한 명은 우주에 갔다 와가지고 두 사람 비교해보면 우주에 갔다 온 이펙트를 볼 수 있으니까 쌍둥이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이렇게라도 보니까 반갑네요. Can I come in? Do not enter. I'll let you. Okay. If you can step quietly. 지금부턴 정숙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물을 재현한 오라이언 우주선 안에서 엄숙한 분위기가 피어나고 있는데요. 우주선 작동은 물론 관제센터와 교신까지 하고 있는 꼬마 우주인들. My friend here is the commander. These are the lunar specialists, all these. And basically we're trying to get to the moon. This is only practice, tomorrow's the real thing. Tomorrow's the real mission And that we have lines and there's a ton of things to press, a ton of things to do, so it's pretty fun. Anything that happens when it's in flight, so about the engine and things like that, I do. I'm responsible for anything flying, yeah. 꿈은 가능성을 만듭니다. 그리고 가능성은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되죠. 이곳 우주 캠프에서 실제로 5명의 진짜 우주인이 탄생됐다고 하니 가히 그 열기가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우주인으로 변신해 보았습니다. 특별 훈련을 받아보기로 했는데요. In space. So 5 degrees of freedom when someone is flying around in space. And we have the MAT, multi-axis trainer, which simulates disorientation. 탑승하겠습니다. 저 약간 멀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우주인이 되려면 방향 감각과 균형 감각은 필수.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우주인을 훈련시키는 장비입니다. 다 찍으셨나요? 세 개의 회전 링이 전후좌우로 움직이며 3차원적인 공간을 느끼게 하는데요. 실제로 우주인들이 지구에서 훈련받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Just a few more spins though. 우주에 가는 게 이런 거였던가요? 그저 머나먼 미래의 얘기로만 치부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켓과 우주여행은 바로 눈앞에 현실이 되었는데요. 우주인이 되려면 엄청난 큰 백팩 메고 약 150kg 되는 자기 살기 위해서 산소통이나 이런 것들 메고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엄청나게 운동을 많이 해서 하체를 단련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좀 힘들겠는데요.
세상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달에 가고 싶었던 제 순진했던 고등학교 시절이 생각나는데요. 제가 졸업 앨범에 친구들한테 반창회를 달에서 하자 뭐 이런 이런 얘기도 남기곤 했었습니다. 어느 한 소년의 꿈을 가능하게 해줄 찬란한 미래, 그 속에 개척 정신이 살아 있습니다. 아, 달에 간 건 아니니까 꿈을 이룬 건 아니고요. 꿈을 이룬 사람, 이 만들어 놓은 작품 앞에 서 있습니다. 부럽네요. 세계 최대 강국이라 불리는 미국에선 오늘날 눈부신 성장이 있기까지 서부의 역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막과 같은 황량한 땅에서 일군 기적을 만나러 애리조나 윌리엄스 마을에서 이번 여정을 시작하기로 합니다. 길은 그곳을 걸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국이 만들어냅니다. 그 발자국이 만약 수백 년간 이어져 왔다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저는 지금 애리조나주의 윌리엄스라는 아주 특별한 마을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미국 서부 개척의 시대를 상징하는 66번 도로가 지나간 곳이기도 한데요. 엄마의 길이라 불리는 66번 도로는 많은 미국인들이 캘리포니아 드림을 갖고 서쪽으로 이동하던 그런 통로였습니다. 66번 도로, 66번이 시작된 곳, 66번이네요, 온통. 그 유명한 66번 도로를 들어보셨나요? 그것은 동부 시카고에서 시작해 서부 LA로 이어지는 장장 3,940km에 달하는 미국 최초의 대륙 횡단길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숱하게 그 이름은 들어봤지만 직접 길 위를 걸으며 궁금증을 가진 건 저 역시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설레는 마음을 안고 안내센터로 향합니다. Hello. Hello. Welcome to Williams. Hi, I'm Kiju from South Korea. Nice to meet you. I'm Jan Bardwell. US 66. I guess it is very important to Americans. I don't know why. It is. It is. Route 66 from Chicago, Illinois, all the way to Santa Monica Beach, represented a highway where people could start over. They could go to California, the land of opportunity. And so it was very important. So they were dreaming of starting a new life in California. Yes, exactly. They might even become a movie star. 60년도에 방영했던 TV쇼의 제목으로도 유명한 66번 도로. 그것은 두 젊은 배우를 일약 스타로 만들 만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잘생긴 배우의 미국 횡단기는 아니지만 왠지 저에게도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이 마을에서는 그랜드 캐년까지 왕복하는 관광 열차가 하나 있습니다. Pullman class. So the price with tax and the national park entrance fee, $86. Okay. Do you take credit card? Yes. 저는 여기 처음 왔습니다. 아직 그랜드 캐년 미국에 오래 살았는데 그랜드 캐년에 못 와본 게 조금 후회되는 면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즐겁습니다. 눈도 있고요.
애리조나에 눈이 오다니 뭐 이거 그랜드 캐니언은 원래 따뜻한 곳에 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살짝 추운 기운도 있고요. 뭔가 조금 새롭네요. 기차 여행은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열차 안에는 이미 저 말고도 여행을 함께할 일행들이 많았는데요. 드디어 기차가 출발합니다. 가는 길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 다들 척 보면 아시겠죠? 카메라 앞에서 쇼맨십도 부릴 줄 아는 연주자. 그런데 순간 뭔가 이상합니다. Battery died. Hang on, I gotta charge it. Keep going. 능청스런 농담까지 보태고 또다시 이어지는 현란한 연주.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선율에 모두들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음악과 여행은 시종일관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묘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I want to be good, I want to be bad, I want to be happy so I won't be sad, be gone, want to be here, want to make some sense when things are clear. 한창 흥을 돋우며 달리던 열차는 음악뿐 아니라 숨겨진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Maybe talk about how he started this railroad. There shouldn't be anything before, and then he somehow wanted the railroad. Bucky O'Neill, he's the one who got the first cabin in Grand Canyon for himself. Bucky O'Neill cabin, and he lobbied Congress for years to get the railroad to come onto the Grand Canyon. Well, finally they did it. September 17, 1901. 1901. Well, then before 1901, they had stagecoach. You could ride a stagecoach for 8 hours. 8 hours. And it cost $20. That was like a whole month's wages. And in 1901, when the train started running, the ticket for the train was $3.50. 이 선로는 본래 광물 자원을 운송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지금은 연간 22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 저곳을 둘러보고 싶은 마음에 저절로 발걸음은 식당 칸으로 향하는데요. 커피 한 잔의 여유로 여행의 기분을 한껏 내봅니다. How long have you been working on the train? Since July. Since July. Yes. How do you like? I love it. Here? I love Meeting all kinds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And they are all interested in the scenic landscapes. Yep. Was there a moment that you enjoyed the most? Do you remember? Can you share with us? I could show you some pictures. You want to see pictures? Yeah, sure. Okay. 이거 한번 매일 출근하는 일터를 사진으로 기록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랜드 캐년에 이렇게 레인보우가 생기는 걸 보고는 찍어두셨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가는 분인데도 이렇게 좋은 작품 사진을 만드셨네요. 저는 매일매일 가는 직장은 사실 그렇게 열심히 보진 않는데요. Well, usually from July, the beginning of July until like September 8th is monsoon season. So as soon as you started your job here, you saw the rainbow, Yes. and then you know, and you are attached to the train. Yes. Yeah. Yeah. 더 큰 세상으로 나가면 삶의 방식은 참 다양하다는 걸 느낍니다. 연구만 하며 갇혀 살았던 저에게 이번 여행은 일종의 일탈이었는데요. 새로움을 아는 것,
그것이 곧 여행이 주는 가르침이겠죠. Going back with us this afternoon? 좋습니다. 생각보다 추운데요? 2시간 정도를 달려 도착한 그곳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랜드 캐년에 있는 작은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대자연을 상상하고 왔는데요. 생각한 것보다는 아주 작은 동네에 있는 아주 예쁜 기차역 같습니다. 눈이 와서 그런지 마치 스키 렌탈장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드디어 붉은 장막을 들이운 듯 장엄하게 펼쳐진 대자연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갑니다. 여기가 바로 그랜드 캐년 사우스 림에 위치한 마더 포인트입니다. 그곳에는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신비로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는데요. 20억 년을 요동쳐왔던 지구의 생생한 생명력이 벅찬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강바닥은 열과 압력으로 형성된 변성암, 그 위로는 지층을 뚫고 관입된 화강암, 그리고 수많은 퇴적암들이 층을 이루며 다채로운 빛을 뿜어내는 웅장한 협곡의 모습입니다. 이게 색깔이 궁금했는데요. 층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아마도 밑에서부터 온도가 생성될 때 온도가 더 높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 BBC에서 선정한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 1위, 신이 만들어낸 최고의 걸작, 살아있는 지질학 교과서. 그 어떤 수식어로도 표현하기 부족한 그랜드 캐년. 이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으로 인생의 커다란 추억을 담고 싶었던 저는 이렇게 머나먼 땅에서 지구와 눈 인사하며 제대로 마음 도장을 찍습니다. (66번) 도로가 또다시 저를 손짓합니다. 다음 장소에선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길에는 출발점이 있고 도착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 길이 만들어졌다면 그 안에는 같은 목적지를 향했던 사람들의 흔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부터 66번 도로의 여행을 그들의 흔적 찾기로 정했습니다. 네, 여기 오트맨 마을은 서부 개척시대 때 생겨났는데요. 약 150년 전에 금광이 발견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10,000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폐광이 되면서 사람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요. 그랬는데 관광지로 다시 부활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으로 다시 재탄생했습니다. 금광초는 현물과 화폐가 모이던 경제의 중심지로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이곳에는 과거의 영화로웠던 시간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마을 입구에 들어섰더니
정체 모를 당나귀들이 먼저 사람을 반겨줍니다. Doesn't bite? They bite? They might? 저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먹을 게 없어. 미안해. 아하, 아하. 뭐 느낌은 그닥 부드럽지는 않습니다. 저하고 비슷하네요. 까칠해요. 동화 속에서 갓 튀어나온 듯한 귀여운 당나귀들. 그런데 한두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지역에만 무려 3,500여 마리가 있다는데요. 그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Yeah, well, what happened is back in the day, the miners had come out here with burros to mine the gold. But they didn't go anywhere. This is where they were being fed. Okay, they were So sticking they around. just This is sort of a town formed when people because of the gold. because of the gold. Yeah, Okay. and it was all gold miners and stuff like that up here. Is this The only thing we gold? That's what he mines over there. And there's $10 worth in there. The vials cost This is $15. $10 and then Yep, that's $10 worth. 금광촌답게 기념품도 사금가루입니다. 마을에서 3km 떨어진 곳에 실제로 금강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는 바로 금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1848년 캘리포니아 서터스빌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금광.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서부로 모여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드림의 시작이었죠. Howdy. Are you a real one or fake? I'm a Wrangler. It says it on my jeans. Wow. It's all right. I mean, 실제로 총까지 찬 카우보이를 만났습니다. 4440. 4440. Carol. 오. 화약으로 만든 총알까지 장전되어 있었는데요. Yeah, blanks. I got styrofoam in it. Seriously, what do you do for a living? Are you I'm actually retired a from You're Boeing retired? Airplane Manufacturing Company in Washington State. And then you flew. You moved Yeah, I used down to fly here. airplanes. Yeah, Ah, moved okay. down here, bought a house up on the hill. Ah. I got married to that girl right over there by that brown spot. I didn't even mark it. Yeah. 비행기만 만들기엔 끼가 다분하다 생각했더니 서부극을 열연하는 카우보이 배우였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를 상징하는 캐릭터 카우보이. 본래 소를 키우던 소몰이꾼이었지만 서부 개척 시대 이후 무법지대가 펼쳐지면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총을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Everybody out there killed everyone. Just killing 이날 본 쇼의 줄거리는 은행 강도가 된 카우보이 이야기. They didn't know I was a bank robber. 기막힌 반전으로 서부극은 성황리에 끝이 났습니다. 총소리 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긴 했지만 재밌었습니다. 이런 공연을 하루에 2번씩 한다고 하네요. People come here from all over the world. They don't never seen a Western shootout. You know, so we try to do as much reacting as we can. A lot of humor. And then you have a great cause of doing this as a voluntary work. Yeah, everybody's volunteers. Nobody gets paid to do this. We do it for the Shriners. And if you're familiar with the Shriners Hospital, there's no child is ever charged at the Shriners Hospital. We've raised a lot of money for them and enjoy doing it. That's why we do this. 또 다른 곳에선 잔잔한 음악 소리가 저를 유혹합니다. 이번에는 기타를 치는 카우보이를 만났는데요.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Michael. Michael. How long have you been here? I've lived here for about 27 years now. You want to see that man do something amazing? Eagles fly and the others play in the land of the Seminole. Progress came and took its toll, and in the name of flood. 말수는 별로 없으셨지만 공연을 보는 단 한 사람의 관객을 위해 정성껏 연주를 합니다. And blow, blow from the Okeechobee all the way up to Mickanoe Ridge. Blow across the home of the Seminole, alligators and the guard. 꾸밈없는 목소리에서 왠지 모를 삶의 깊이가 묻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연주를 마치고 어디론가 저를 안내해 주시는데요. 깜짝 놀랄 만한 곳이었습니다. 우와, 달라 지폐가 정말 많은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들 벽에 붙어 있는 게 뭔지 눈치채셨나요? 카페 내부가 온통 진짜 1달러짜리 지폐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최고급 인테리어인 셈이죠. 저처럼 처음 방문한 사람은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무려 1900년대 초부터 붙이기 시작한 달러들이라고 합니다. We estimate there to be anywhere between 120,000 to 150,000. Dollar bill mine, I guess. Well, it's all a mining tradition. The United States didn't have a standardized dollar bill, right. Just a regular that was common all over the country until after the Civil War. And when that one started to get circulated across the western United States, when the miners started getting paid with it rather than gold dust and coin, which is what they'd been being paid with, once they were starting to get more and more paper money, they realized that the dollar bill would not make it underground. It's a very wet, dirty, grungy business. I've spent 6 years of my life underground, and it's like having it's having something between two pieces of sandpaper. It won't work because you get all the grit in your pockets. Walk in, it just tears it up. So when they started getting paid with paper money, they would come into the bar and they would stick a dollar bill up on the wall. And this happened all over the western United States, not just here. 그러니까 이 벽은 금광촌 사람들에겐 일종의 화폐 보관소였던 것입니다. 받은 임금을 손상시키지 않고 미리 선납금을 붙여놓고 술을 즐긴 건데요. 물론 지금은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기념비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Visa, Zurich, retail. I am retail. 돈이 돈으로 안 느껴지고 뭔가 좀 달라 보이네요. 사람들이 이름을 적어놔서 그런 건가 아니면 소망을 적어놔서 그런 건가 뭐 가져가고 싶지도 않고요. 돈이라고 보이지 않고 뭔가 다르게 느껴지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껴질지 참 궁금합니다. 이 작은 공간 속에 있는 기분이 조금은 묘했습니다. 먼 옛날 서부로 온 사람들이 시름을 달랬을 장소, 그들의 추억까지 1달러 지폐에 스며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동부 해안을 중심으로 발달한 나라다 보니 상대적으로 서부 지역은 불모지나 다름없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꿈을 찾아 떠난 곳, 바로 서쪽입니다. 66번 도로를 따라서 한참 달려왔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저기 뭐 휴게소 같은 게 보이는데요. 황량한 사막 위에 세워진 이 외딴 건물은 바로 66번 도로의 오래된 주유소입니다. 도로가 생긴 후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들렀다는 곳인데요. Does this thing really work? No. These the outside ones are replica, but this is The real original one. This is what would have been here before they did the movies. Moved the place up. 이 두 개는 모형이고요. 얘는 진짜라고 합니다. 예전부터 사용했던 오래된 물건이라고 합니다. So they actually used it for. Yeah, is this y'all's first time here? Yes. Come in, let me give you the tour. 여기 지금 투어를 주신다고 하네요. 그런데 주유소라고 하기엔 뭔가 수상하죠. 굉장히 방문객이 많아서 이렇게 설명하시기 편하게 자료를 준비해 놓고 있었네요. Is this a real gas station? It was a real gas station. It If was. we look 옛날에는 up here, this takes us back to our original foundation. That was in 1926-27, and that's when Route 66 was first paved through this section. And as traffic grew, so did this place, and they added overnight accommodations, a little sandwich shop, and a garage. And this did really well all the way up through the early 60s. Now, during the early 60s, that's when I-40 came in, and they bypassed Route 66. 안타깝게도 66번 도로는 50여 년 전 새로운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지도에서는 공식적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길을 기억하자는 움직임은 미국 전역에서 일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카스에서는 66번 도로가 주요 배경지로도 등장하는데요. 자동차 경주대회에 참가했다가 66번 도로로 잘못 빠진 주인공이 소중한 친구들을 만난다는 이야기입니다. Because it's got the curves and the ups and the downs and great scenes. And there's so much history out here with the old mining that's gone on with the and this goes back 200 years all the way to the present. Lots of things that go on out here that you just don't see on the surface. So we just passed the most scenic. This was the most scenic Route on Route 66. And now you are at the coolest place on Route 66 as voted by American Road Magazine. So 주유소를 새롭게 인수한 사장님은 이 길이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하셨는데요. 때문에 일일이 추억의 아이템을 모아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재밌는 기념품도 참 많은데요. 이렇게 옷에도 66번 도로라고 되어 있네요. 공식적으로는 지도에서 사라진 길, 66번 도로. 하지만 추억조차 사라지지 않도록 모두가 애쓸 만큼 미국인들에겐 길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Well, when Route 66 was established, that was the going through the heart of the country, heading to the promised land, where folks saw the milk and honey, where they felt like everything was green and everything was going to be better. Because traveling through the middle of the country during that time, it was the Dust Bowl, and there was literally no food. You know, folks were leaving places because they couldn't eat, and so I guess the reason it would be called the Mother Road, in my opinion, would be because it does have such comfort. 길은 한 발자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한 발자국들이 모여 만든 3,940여 킬로미터의 길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건넸을까요? 수고했다. 그리고 그것은 희망이었다. 라고 위로하지 않았을까요? 개척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꿈을 꾸는 자와 모험을 즐길 줄 아는 자에 의해 탄생합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 미국. 오늘은 그 속에 생동감 넘치는 현장이 있다고 해서 떠나볼까 하는데요. 마이애미는 미국의 대표적인 휴양지입니다. 한겨울 기온도 섭씨 20도가 넘을 만큼
사계절 내내 화창한 날씨를 자랑하는데요. 아름다운 백사장과 에메랄드빛 바다로 미국인들 사이에선 꿈의 낙원 같은 곳입니다. 숨만 쉬어도 좋을 것 같은 이 분위기에 잠시 저도 푹 빠졌는데요. 네, 저는 지금 마이애미 비치에 와 있습니다. 이곳 마이애미 비치는 마이애미 시티에서 살짝 떨어져 있는데요. 부동산 업자들이 다리를 놓으면서 해마다 550만이라는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1910년대만 해도 코코넛이 무성한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다리를 놓고 해변을 연결시켜 휴양도시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죠. A lot of people from Chicago come here from October through April. We love the vibe in Miami. An international vibe, especially during the spring break. Like a younger crowd. Makes it more vibrant. 아, 저쪽에 코코넛 파는 분이 있네요. 한번 가서 맛을 봐야겠어요. Excuse me. Coco. Can I get one? Thank you, boss. Very fast. Very cold. Vamos a Coco. 해변으로 직접 손님을 찾아다니는 코코넛 보따리 상인이었는데요. Yes, man. 무시무시한 연장을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코코넛은 얼음 주머니 한참 아래에 있었습니다. 와우, 진짜 크네요. 시원하기도 하고요. 뭔가 얼음에 담갔다가 넣어서 굉장히 시원합니다. 빨리 마셔야겠는데 뭐 드릴 꺼내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Are you open? Yes, you open. I'm in love with the cocoa. I got a father Lolo. 시종일관 유쾌하게 장사를 하시더라고요. I got a bad controller. Vamos a Coco. Okay, vamos, fast. 아, 정말 재밌는 분인데요. 영어는 조금 못 알아듣겠지만 아무튼 뭔가 코코넛 송을 부르는 것 같습니다. Fast, very fast. 아무리 즉석 판매라도 서비스는 인류 호텔식 부럽지 않습니다. Hakuna Matata. Hakuna Matata. 아, 정말 이 마이애미 비치에서 먹는 시원한 맛 기대됩니다. Perfecto. Thank you. Enjoy. Ciao, mama. Ciao, mama. What's your name? Vinny. Nice to meet you. 그런데 갑자기 그가 들고 다니는 가방 무게에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One, two. 으아! 이거 들지 못해요. 야, 이거 인간이 들으면 안 돼. 대단합니다, 이 힘이. 아, 정말 저는 들지도 못하겠는데요. Yeah, every day. Every day. How many years have you been working here? 1 year. 1 year? Yeah. Where are you originally from? Italy. Italy. Italian. Ah, Italian. You're Italian. Buon appetito. Ciao, mama. Ciao. Ciao, mama. 한 장의 엽서처럼 기억될 기분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부터 플로리다의 남단 플로리다 키스를 향해 달려갑니다. 마이애미에서 남쪽으로 연결된 약 180km의 오버시즈 하이웨이는 미국의 대단한 모험심을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이 바닷길 하나로 플로리다 키스의 40여 개 섬들이 모두 통한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저는 그중 도로 중간쯤에 위치한 마라톤 섬에서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처럼 오버시즈 하이웨이를 건너온 분들인데요.
올해로 41회를 맞는 마라톤섬 해산물 축제가 그들을 불러들인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이 맥주 한 잔씩 들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 해산물과 함께 맥주를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잔은 $5이고요. 두 번째 잔부터는 $3라고 합니다. 여기 뭐가 굉장히 많은데요. 해산물 종류도 많고 생선 종류도 있고 랍스터, 클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Excuse me, sir. What is this? Stone crab. It is very famous here. Oh, is it good? Yeah, I know. 해산물 축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인공은 바로 이 스톤 크랩이라는 녀석이었는데요. It's cold. You can touch it. Oh. Here. So it's like an ice cream. Yes, you eat it cold. 바닷속 암초에 주로 서식해 이름이 스톤 크랩이라는데요. Pull this apart. Pull this apart. 이미 먹기 좋게 손질을 해놔서 따로 요령이 필요 없더라고요. And then you pull this like this. And this is from the There's a local. little marrow in the middle. So you take this and you suck it off the bone. Just like this. Dip it in there. 가장 잘 어울린다는 머스터드 소스를 찍어 맛을 봅니다. 이게 스톤 크랩인데요. 보일한 다음에 차갑게 만들어서 꼭 아이스크림 같이 차가워요. 그렇게 먹는 거랍니다. 축제를 즐길 준비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단숨에 제 입맛을 사로잡은 그 매력에 빠져보기로 합니다. 단돈 20불에 이렇게 많은 크랩을 여기서 먹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한번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게발 속 큼지막한 살덩어리가 보기만 해도 절로 군침을 돌게 합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게를 바로 쪄서 차갑게 냉각하면서 얘가 쫀득쫀득해요. 다른 게랑은 좀 다릅니다. 이곳에서만 나는 스톤 크랩인데요. 버터랑 정말 잘 어울리고요. 마스타드랑도 정말 잘 어울립니다. 사실 한국의 간장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쇄도하는 주문으로 재료 손질에 여념없는 사람들. 사실 모두 마을 주민들인데요. 이틀간 열리는 축제에 무려 2만 명의 관광객이 찾으니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 축제는 마을 어부의 가족들이 서로 잡아온 해산물을 나눠 먹는 파티에서 시작된 거라는데요. 40-some years ago, yep, and the fishermen decided they wanted to do something to, get more tourism and everything here in the Keys and to show our local seafood. And so that's when it started. It was really small, and over the years it's grown into this. Most everybody working back here is with a fishing boat or fishing family. 스톤 크랩을 맛있게 먹은 저는 그것들을 직접 공수해 오셨다는 한 어부 가족을 만났습니다. How long have you been fishing out there? Myself, 1983. From 1983. Since 1983. It's like a 40 now, 40 something years. Wow. He's been a second generation. Oh, yeah, he's my son. Yep. I'm proud of him, right? I can see that. Watch out. 와우. 여기 작업하는 게 나오네요. 이 일에 대한 자부심이 어찌나 대단한지 직접 작업 장면을 촬영해 보관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궁금해 도와드려도 되냐고 여쭤봤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같이 받으러 나가보기로 했는데요. 최대한 더럽게 될 수 있는 옷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7시에 약속한 대로 스톤크랩 어선에 오릅니다. 여명이 밝아올 무렵 플로리다 해협의 공기와 파도는 모두 평온했는데요. 멋진 풍광을 선물 받는 기분입니다. How far do we have to go out to? Today will be about 15 miles. 15? 15, 15. 15 miles. Yes. So today is not too far. I guess telling you, we have trips of almost 45, 50 miles, 3 hours to go out there. We have long, long days. 어부들의 일년은 스톤크랩과 랍스터 잡이로 나뉘는데 지금은 한창 스톤크랩 철이었습니다. I heard that stone crab is only available in this area. Is that true? All in the Gulf side of Florida, yes. Gulf side of Florida. Some people fish the south side. Very, very limited though. But yes, this is most likely the only area to catch a considerable amount of crab. The claw inside with the meat, there's more meat, a better claw. The crab's healthier throughout here because Why no do you water. think it is? No water. Water? 드디어 1시간 40여 분을 나가 목표 지점에 도착합니다. 곧장 작업 태세를 갖추는 레이먼드 씨인데요. You gonna help me today? Thank you. I will try. But I'm not going to touch the clothes.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손가락이 물리면 잘린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최대한 건들지 않고 옆에서 그냥 조용히 관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겁먹었어요. 이곳에선 스톤크랩을 통발로 잡습니다. 보통 그 통발은 보름 전에 넣어둔다고 하는데요. 과연 얼마나 많은 녀석들이 잡혀 올라올지 숨죽여 지켜보기로 합니다. 실제로 본 스톤크랩은 생각보다 꽤 튼실했는데요. 말로만 듣던 집게발의 위세가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직접 확인시켜 준다는데요. 상당히 세요. 오, 이거 물리면 손가락 잘린다고 합니다. How it works is that claw's for cutting and that one's for gripping. 힘이 대단한데요. 이 점프도 한다고 하니까 왠지 무서운데요,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오. 점프한대 좀. 사람을 겁먹게 하는 무서운 녀석입니다. 그런데 스톤크랩을 잡는 방법이 좀 신기했는데요. 잡자마자 저렇게 집게발을 몸통에서 떼어내더니 정작 귀한 몸통은 바다에 던져버리고 맙니다. Why do you throw them away? Because here they don't like us eating having the body. They legally you're supposed to crack the claws only and throw the body away. So they only eat the claws. Only eat the claws. Yes, the claws always grow back. How long does it take? It takes a good few months. Yeah. 몸통을 다시 바다에 버리는 이유가 다시 집게가 자라니까 집게만 먹으니까 몸통을 계속 버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다시 자라라고 보내주는 거죠. 처음 알았습니다. 삶을 일구어 갈 땐 사람도 언제나 자연의 하나라는 게 그들만의 철칙. 최소한의 배려가 통하는 세상이 그들이 진정 바라는 삶이겠죠. They last longer in the water. And once it starts to break down, it gets for them it gets a good smell in the water, and it attracts more crab. The crab come for the smell. The smellier your trap is, the more crab you're gonna come. First, the more crab.
냄새가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개는 더 잘 잡힌다고 합니다. 발냄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부가 된 레이먼드 씨도 40년 어부였던 아버지에게 배운 것은 욕심내지 않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우연한 기회에 접했던 반나절간의 어부 체험. 그 속에도 뭔가 깨달음은 있었습니다. 바다를 개척해 사람들과 그 행복을 나누지만 그것이 오래도록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 I love it. I don't think I could ever live a place where I'm not near it. You know, the ocean is, it was a gift, I guess you could say, that we have that, you know, we like to take advantage of. You know, it's such a beautiful place. Yeah, it can get stormy. You know, we got a storm rolling in behind us, but always gonna have a good time out in the ocean. 레이먼드 씨는 평생 이 바다를 지키며 살아갈 것입니다. (1950년대에) 개통된 오버시즈 하이웨이는 닿기 힘들었던 작은 섬들까지 하나로 이어주는 꿈의 다리입니다. 덕분에 미국의 최남단 섬 키웨스트까지 본토에서부터 3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데요.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명소는 단연 땅끝 전망대입니다. 언제나 사진은 길이 남는 법이죠. 도착하자마자 다들 기념사진 촬영에 바빠집니다. 저는 지금 미국의 최남단 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쿠바가 90마일이라는데요. 약 140여 킬로 되니까 여기서는 미국 본토보다 쿠바가 더 가까운 셈이죠. 너무나도 아름다워 어니스트 해밍웨이도 8년을 머물렀다는 섬 키웨스트. 그곳에선 해질 무렵이 되면 최고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키웨스트에서 일몰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는데요. Yeah, boy! 많은 분들이 일찍부터 이 자리에 오셔서 일몰을 감상하기 위해서 자리를 잡고 계십니다. 미국의 최남단에서 바라보는 석양은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해안을 따라 늘어선 사람들이 그 인기를 대신 말해줍니다. 역시 감동이 있는 곳에 음악이 빠질 수 없겠죠. 저분 제대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일몰이 가장 아름답다는 멜로리 광장은 이미 모두를 흥에 취하게 합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순식간에 친구가 되는데요. 이성보다는 감성이, 머리보다는 마음이 이끄는 곳, 그곳은 키웨스트입니다. 대단한데요? 느낌이 있습니다. Now you're mine.
여행이란 게 직접 떠나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왜 그토록 우리는 떠나고 싶어지는 걸까요? 여러분은 그 해답을 알고 계신가요? 영혼을 어루만지는 바람에게서 심장을 뛰게 하는 노을빛에서 저는 저만의 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내일 또 다른 꿈을 꾸기 위한 쉼표 하나였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색깔이 말로 설명하기 힘든데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모든 색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묘한 기분을 자아냅니다. 절로 이런 감탄이 나오게 만드는 자연이죠. 시간을 거꾸로 돌리고 싶을 만큼 진한 여운으로 남습니다. (180km의) 바닷길을 연 미국은 이제는 그것을 넘어 황무지 사막도 놀라운 장소로 변화시킵니다. 4,000대 이상의 비행기가 보관되어 있다는 비행기 무덤. 도대체 이 많은 비행기가 왜 여기로 왔는지 궁금증을 갖고 투어를 해보기로 하는데요. 버스 투어만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행기를 한 번에 보는 것은 처음이라 일단 카메라 버튼부터 누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부산에 위치한 비행기 무덤에 와 있습니다. 무덤이라고 그러니까 좀 으시지 않네요. 실제로 여기 부산에는 습도가 매우 낮고 토양이 딱딱해서 비행기 보관하기에 최적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현역에서 은퇴한 비행기는 물론 잠시 쉬었다 가기도 하는 비행기들 때문에 이곳에 온 녀석들은 국적도 나이도 모두 다양합니다. 한국이 IMF를 맞았을 때도 우리 항공사들이 잠시 비행기를 이곳에 보관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시죠?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덜 드는 거죠. 보관한 비용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비행기들이 모이는 곳이 자연스럽게 되고 말았습니다. 비행기 무덤의 시작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국은 처분할 비행기가 급증하자 보관도 하면서 부품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둘 모이기 시작한 것이 지금은 한 자리에서 각양각색의 비행기들을 만날 수 있는 박물관으로도 재탄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민간 항공박물관인데요. 정부 지원이 없이도 기부로 운영된다는 점이 무척 부러웠습니다. 이 안에 군인이 타가지고 실제로 총을 쏜 모양인데요. 한국전쟁 당시에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B-26인데요. 기관총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뒤쪽에도 있고 앞쪽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아무튼 이 비행기가 떴다 하면은 저는 전쟁을 겪진 않았지만 공포의 대상이었을 거 틀림없습니다. 때론 전쟁이란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 그것마저 역사의 한 부분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사람들. 이거는 한국 전쟁에 쓰였는데 우리 게 아니고 북한 거네요. 미극이죠, 미극이. 이건 전투기입니다. 앞에 프로펠러가 없잖아요. 특별한 소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게 지나가면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었습니다.
버려진 땅, 사막은 비행기를 보관하는 천혜의 자연 환경이었습니다. 개척과 도전의 현장을 찾아 시작한 이번 여행의 대미를 저는 플로리다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969년 아폴로 우주선이 달로 향했던 이곳은 당시 수십만 명이 나와 함께한 장소인데요. 로켓 과학자인 저도 꼭 와보고 싶었던 곳입니다. 이곳은 나사의 케네디 우주센터인데요. 케네디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만든 우주센터입니다. 원래 불모지였던 이 땅에 우주센터가 들어서면서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우주로 가는 관문, 발사체가 하늘로 날아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시설 내에는 플로리다에 자생하는 다양한 동식물들도 보존돼 있어 천혜의 자연 환경을 이룹니다. 이곳 우주센터는 높은 건물이 별로 없는데요. 굉장히 넓은 대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자연을 생각해서 자연과 잘 어울리도록 설계된 것 같은데요. 발사장이 워낙 많은 곳에 분포되어 있어서 또 여의도의 40배 면적에 해당하니까 버스를 타고 다니지 않으면 구경할 수 없습니다. 저 이외에도 이곳을 찾은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상당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곳에 로켓 발사가 있다고 해서 달려왔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2차례 발사가 연기돼 우주센터를 둘러보는 걸로 아쉬움을 달래려 합니다. 발사 성공의 조건에는 바람의 세기와 지상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일정이 바뀐다는 건 사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달 착륙을 가능케 했던 세턴5 로켓 등 또 다른 볼거리들을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그런데 정작 제 눈에 들어온 건 벽면을 가득 장식한 낡은 신문 기사들이었습니다. 1969년은 인류에게 매우 특별한 한 해였는데요. 여기 보시면 전 세계 모든 신문의 헤드라인이 인류가 달에 도달했다, 사람이 달을 걸었다, 이런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1960년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류를 달에 보낼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실현시켰는데요. 불가능할 것만 같은 성공의 배경에는 수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사실 로켓 개발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도 실패 없이는 불가능한 도전입니다. 어찌 보면 그 자체가 위험을 반드시 감수해야 하는 모험일 수 있습니다. 우주로 향했던 그 힘찬 도약은 이제 우주 러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Apollo 8. I'm Jim Lovell, and I was one of the crew of this spacecraft, Apollo 8. We were the first men to see the surface of the moon from just a few miles away. But it was the hundreds of thousands of men and women who worked in that team, and the millions of people who supported the mission that really made it possible. That way, I guess, we all win. 우리는 지금 우주 여행이 현실이 되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원래 우주는 특별한 목적으로 훈련된 우주인들에게만 허락된 공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우주를 실제로 33번이나 다녀오고 나서 은퇴하고 그 이후에 이렇게 멋지게 사람들에게 공개된 아틀란티스 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아틀란티스 호로 인해서 우주 왕복선이 허블 만원경과 국제 우주정거장을 가능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일궈낸 성과를 보며 우주시대가 머지않았음을 느낍니다. 달에 기지를 만들고 화성에 사람이 살아가는 영화 같은 이야기가 가까운 미래에 펼쳐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는 이번 여정을 통해 미국의 다양한 모습을 만났습니다. 그 속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놀라운 개척의 힘이 있었습니다.